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쇼는 끝났지만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각본 있는 드라마를 혼자 써내려간 이준석 국힘당 대표. 자신의 감동의 재봉합 원팀쇼가 성공적이라고 자축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승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며 이런 정치쇼를 국민들에게 보여줬지만 국민도 당내 의원들 모두 그가 원하는 반응과 호응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요. 국민에게는 또 정치쇼나 한다는 비판과 내부에선 달라진 게 없다는 원성의 소리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힘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후보가 방향만 잘 설정하면 상당수는 다시 확보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또 내놨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될 거면 선거운동을 왜 합니까? 이 대표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탈한 상당수 지지율이 안철수 대표, 때로는 허경영 후보에게까지 이전된 것으로 보였는데 결국 이재명 후보까지는 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속도감 있게 빨리 방향성을 잡으면 좋겠다면서 윤 후보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서히 정치인으로 적응하고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 긍정적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토론도, 국민과의 소통도 거부한 후보가 단하루 지하철역 앞에서 인사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변화한 건가요? 이걸로 지지율이 되돌아온다고요? 국민을 대체 뭘로 보고 하는 소리일까요? 이 대표는 또 청년 세대 공략을 위한 이른바 게임 젠더 특위를 만드는 문제를 권영세 선대본부장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하태경 의원이 특위를 맡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틈에 절친 하태경 끼워넣기도 또 시전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챙길 때 챙겨줘야겠죠. 이 대표는 당 의원들의 대표 사퇴 촉구 결의를 검토할 정도로 갈등이 심했던 데 대해서는 제가 밖에서 한 얘기는 선대위 개편해야 한다. 이대로는 선거 못 이긴다.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윤핵관 얘기였다면서 이것을 내부 총질로 표현한 것 자체가 내부 총질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가 윤 후보에게 연습 문제를 제안했다고 표현한 것을 의원들이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선대위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 된다는 것이었는데 후보한테 어떻게 숙제를 내느냐 이런 식으로 했다면서 선대위의 숙제였다고 강조했는데요. 진짜 요즘 저희 당을 대표해서 말하는 패널들 예. 시덥잖은 소리 하고 있는 분들 많던데. 잠깐 그러면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 박수영 의원이 예. 조금 전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어제 이제 의총 관련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오시다가? 뭐 요즘 저한테는 어떤 분이 가서 이제 이상한 말씀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막 문자나 이런 게 날라듭니다. 누가 여기서 이런 소리 하고 있다 이런 하는데 오늘 박수영 의원이 하신 인터뷰 내용이라는 것이 당의 화합에 도움이 1이라도 되는지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뭐에서 어제 의총에서 즉각 사퇴 요구가 뭐 많이 나왔다 이런 어떤 요지의 발언을 그런 했던 건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것보다 더 이제 좀 평가에 가까운 희한한 말씀들을 하셨던데 다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뭔가 불쾌하셨나 보네요. 아니 그렇게 전에 요즘 방송 보면요. 네. 선대위 별로 핵심 관계자인 것 같지도 않은데 가가지고 뭐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더러 계시고 네. 그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이준석 대책위가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 얘기는 간단히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준석 사퇴를 요구했던 그 불만, 문제의식은 없어진 게 아니다. 다만 후보가 그냥 같이 가져가서 다른 것뿐이다. 이런 요지인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박수영 의원이 의원들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적당히 하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저라고 박 의원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준석 대표는 박수영 의원이 다른 인터뷰에서 어제 의원총회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에 그 인터뷰 내용이 당의 화합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는지 고민해보라며 희한한 말씀을 하셨던데 다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저라고 박 의원님에 대해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적당히 하시고 다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어찌 보면 국힘당 내 권력 암투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가 됐든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1야당. 대선이 불과 60일 남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다시 한번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이미 몇 차례 갈등이 터진 터라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윤 후보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다 잊어버리자,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함께 뛰자고 했지만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갈등을 봉합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공멸이라는 위기감에 일단 덮고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인데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갈등의 불씨 중 하나는 이른바 윤핵관, 지금은 윤협관이 되어버린 핵심 관계자 논란인데요. 전날에도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윤 후보와 가장 가까운 이철규 의원을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하는 것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철규 의원이 자신에 대해 막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는 이 의원 외에도 윤 후보 주변의 인물들이 자신과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을 공격하고 다닌다며 이들을 윤핵관으로 통칭해 극도의 분노를 표출해온 바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후보는 윤핵관들이 선대위 해산 등으로 주요 보직에서 물러난 만큼 선거대책기구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언제든 익명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대표와 각을 세울 경우 금세 긴장감이 조성될 수 있는데요.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가 잘했다고 옹호한 분은 아무도 안 계셨고요. 다만 즉각 사퇴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반성의 소리를 듣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조금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던 것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제 봉합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준석 대표의 연설 공개 발언 때문은 아니고요. 그 직후에, 그 공개 발언 직후에 윤 후보께서 우리 의총장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윤 후보께서는 이 원팀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이게 의원들은 상당히 격앙하고 반대를 많이 했지만 윤 후보가 오시고 후보께서 원팀을 원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후보 중심의 선대위를 만들고 후보 중심의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후보께서 안고 가겠다, 품고 가겠다, 이렇게 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니 예.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거는 후보 중심으로 후보가 결정하는 대로 가자고 한 그거, 그다음에 어제 아침에 했던 후보의 홀로서기 선언, 이런 거하고 비추어 보면 후보의 뜻을 그래도 따라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여론이 움직인 것입니다. 즉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간 것이죠. 처음에 이준석 후보의 공개 발언이 한 28분 정도 계속됐는데 예. 그 안에서 뭐 반성한다, 사죄한다 이런 말씀은 몇 번 하셨지만 크게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지 않은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저 후속 그 일문일답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또 그럴 거냐 안 할 거냐, 또 버리고 도망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해라. 윤 후보의 서울대법대 후배로 최측근 그룹에 속하는 박수영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원들이 사퇴 요구를 접은 배경에 대해 이 대표의 공개 연설 때문이 아니라 윤 후보가 의총장을 찾아 원팀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해 의원들이 윤 후보가 원팀을 원하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에 빠졌고 그래도 후보 뜻을 따라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여론이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의 호소에 따라 마지못해 사퇴 요구를 접었다는 취지인데요. 이에 이준석 대표가 발끈한 거죠. 선대본부의 인선도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김한길, 김병준, 이수정, 김민전 등 선대위 대책위원회 영입 인사를 놓고 이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제동을 걸어 갈등을 빚었는데 윤 후보가 향후 일부 인사들의 역할을 다시 모색할 경우 갈등 소지로 재등장할 수 있어서인데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선거운동 계획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공개 발언에서 우리 후보는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가장 낮은 자세로 갈 수 있도록 지하철 인사를 해보자는 제안을 제가 6번을 했다며 윤 후보가 자신의 선거운동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는 지난 5일에도 지하철 인사 등 자신이 제안한 연습 문제가 거절당했다며 페이스북에 무운을 빈다고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선거운동 계획을 놓고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권도 민감한 문제인데요. 이번 재보선은 서울, 종로, 서초갑 등 5곳에서 열리는데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재보선 공천에서 대표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 후보들이 대선 후보의 런닝메이트 성격을 띠는 만큼 윤 후보의 의사가 공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이들은 권력 암투를 벌여오고 있었던 거죠. 이 경우 당직 인선을 둘러싸고 이 대표의 당대표 권한과 윤 후보의 당무 우선권이 충돌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공개 발언에서도 제가 단 한 번이라도 경선이 아닌 방식으로 사람을 꽂아 넣은 적이 있는가? 제가 당대표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을 제가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사한 적이 있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신한다는 것은 곧 이견을 마주할 경우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이런 다양한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내부에서 타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당연히 3차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언제 터질까가 관건인 거죠. 딱 2월 말쯤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빵 하고 말이죠. 평택 가기로 이제 제 차로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 뭐 박수치고 환호하고. 근데 일부 언론이 또 이걸 가지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순직 소방관 그 조문가는 건데 이런 식의 분위기 연출을 되는 게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죠? 기본적으로 뭐 출발할 때 국회 출발할 때는 당연히 저희가 어쨌든 당내 화합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한 분위기 속에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뭐 환호도 하고 이랬던 걸로 보입니다만은 뭐 어제 다 가서 보셨겠지만은 그 평택에 도착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조문 일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침착하고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도 전혀 없이 원래 목적에 맞게 저희가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